어머니, 저희 부부끼리 하는 얘기까지 왜 다 아셔야 해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저녁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수저를 놓았고 남편은 두 여자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3년간 쌓인 감정이 드디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시댁 생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복이 가득 달려갈 겁니다. 결혼 3년 차 민지는 남편 준호와 시어머니 김옥분 여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 오늘 힘들었지? 씻고 나와.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네, 어머니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지가 남편과 나눈 모든 대화 내용을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습니다. 준호 말 들으니까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간다며? 어떤 영화?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한테만 말했는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여보, 어머니한테 우리 얘기 다 말해? 밤에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물어보시길래. 숨길 것도 아니고.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중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더구나. 준호한테 들었어. 조금 아껴 써야 하지 않겠니? 민지는 숟가락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카드값까지 보고하셨다는 건가요? 어머니, 그건. 민지가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조심해야지.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민지의 입을 막았습니다. 밤마다 민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어머니는 그냥 관심 있으시는 건데. 하지만 마음 한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나누는 모든 대화가 보고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도 아내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퇴근하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던 아내가 요즘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물으면 응, 그냥 그랬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준호가 설거지를 자주 한다며? 민지야, 그건 내가 해야지. 남자가 그런 것까지 하면.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서로 도와가며 하는 건데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게 하지. 하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죄책감과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삼달락 숨막히는 감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민지는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자연스러운 대화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부부는 조용히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에 여행 가자. 제주도 말고 해외로. 민지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 둘이서만 다녀오자.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 말 들으니까 너희 내년에 해외여행 간다며? 어디로 갈 건데?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또였습니다. 남편을 쳐다봤지만 준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민지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지의 말투가 달라진 걸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좋은 데 많은데 굳이 돈 들여서 해외까지. 민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 볼게요. 방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답답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민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매번 어머니한테 다 말하는 거야? 우리 둘만 알면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안 말해? 가족인데. 가족이면 다 알아야 해? 우리 부부 사이의 일까지? 민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알았어. 앞으론 조심할게. 하지만 민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반복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민지는 남편에게도 중요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삼켰습니다. 결혼해서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집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 얘기를 다 알려고 하세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시댁이랑 떨어져 살기 전까지 정말 힘들었어.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많이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국을 끓여주고 반찬도 정성껏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민지는 자신이 배은망덕한 사람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비밀리에 적금을 들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둘만의 계획이었고 아직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 부부는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자. 2년이면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지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나중에 말하자. 확실해지면. 그런데 사흘 후 민지가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민지야, 잠깐 앉아봐. 무슨 일인가 싶어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희 적금 들었다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민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말했구나.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민지가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섭섭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왜 숨겨? 좋은 일이면 같이 기뻐해야지. 나만 모르게 하면 섭섭하잖아.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만의 계획이 있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안 보는 거구나. 그 말에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부부에게도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동안 순한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준호도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간섭했구나.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지만 민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어머니한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죄책감과 억울함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속마음을 말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지가 토스트를 구워 먹으려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는 좀 심했던 것 같아. 민지는 토스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심해? 준호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많이 상하셨어. 나이 드신 분인데. 민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지. 며느리가 참아야지. 준호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잘못 말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민지가 일어섰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사과할게요. 그럼 되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민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퇴근하고 얘기하자. 민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선배가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고민 있나? 준호가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 서고 있구만. 저도 어머니 입장이 이해가 가서. 준호가 말하자 선배가 끊었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건 효도지만 부부 사이를 지키는 것도 자네 책임일세.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야.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준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변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밝게 웃던 얼굴이 요즘엔 어두웠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구나.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부부의 모든 대화를 보고한 것도 아내 편을 들어주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퇴근 후 준호는 집으로 향하는 대신 꽃집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를 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대로 정리하자. 어머니께도 아내에게도.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준호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할게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민지 사이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민지와 나눈 대화를 어머니께 다 말씀드린 것도 민지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도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어머니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건강한 부부로 살기 위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저 너희가 잘 살았으면 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된 후로 너밖에 없잖니. 그래서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
준호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게 유일한 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관여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요. 하지만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저희 대화를 모두 아시고 싶어 하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민지는 그게 감시처럼 느껴진대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시? 내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지는 어머니께 보고하는 것처럼 느낀대요. 부부 사이의 대화까지 다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도 편하게 얘기를 못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가족이니까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민지는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제 힘들어요. 너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전 누구 편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괴로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건가?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한테도 저희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어머니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더 건강하게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두 사람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 셋이서 얘기 좀 하자. 7달락 무너진 벽. 민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호가 건넨 장미를 받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민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잘 됐으면 해서 관심을 가진 거였어. 그런데 그게 너한테는 간섭이었구나. 감시처럼 느껴졌다는 말을 듣고 정말 몰랐어. 시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어제 너무 세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참고 참다가 터진 거잖니.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 모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요. 하지만 표현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이제라도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면 돼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희 부부만의 공간도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모든 걸 알려고 했구나.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 둘이 뭐든 다 공유했거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하지만 너희는 다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일들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저희 부부 사이의 사소한 대화까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는 민지와 나눈 대화를 어머니께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부부의 이야기는 부부 안에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민지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외로우세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더 너희 일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아. 민지는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었고 감시가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 어머니, 저희가 더 자주 같이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부부만의 시간도 존중해 주시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 부부만의 대화는 부부 안에 남겨둔다.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규칙, 중요한 가족 결정은 함께 의논한다. 적금이나 큰 지출 같은 것들은 미리 공유한다. 세 번째 규칙, 일주일에 한 번은 세 사람이 함께 외식한다.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함께 나눈다. 네 번째 규칙, 한 달에 한 번은 부부만의 데이트를 갖는다. 시어머니는 그 시간을 존중한다. 다섯 번째 규칙, 서로 섭섭하거나 불편한 일이 있으면 쌓아두지 말고 바로 얘기한다. 민지가 규칙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지켜질까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노력해 보는 거지. 한 번에 완벽할 순 없어도 점점 나아질 거야.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민지와 나눈 대화를 어머니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오늘 뭐 했어? 같은 질문을 줄였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시간에 각자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끝났어요. 민지가 말하면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잘했네, 고생했어. 억지로 캐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세 사람은 약속대로 함께 외식을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편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좋구나. 민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자주 나와요. 이전의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준호는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안도했습니다. 잘 될 거야. 다음 주 토요일 준호와 민지는 둘만의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여보, 요즘 어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밝게 웃었습니다. 훨씬 좋아졌어. 어머니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다행이다. 나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준호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내 편을 제대로 못 들어줘서.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잘하면 돼.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재미있게 다녀왔어? 물으셨습니다.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예전 같았으면 어디 갔었는지, 뭐 했는지 자세히 물으셨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그 변화가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내일 같이 시장 갈까요? 그래, 좋지.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늘었고 긴장감이 줄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편해졌습니다. 구달락 함께 만드는 거리.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규칙들은 완벽하게 지켜지진 않았지만 대부분 잘 실행되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예전 습관으로 너무 자세히 물어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준호야, 민지랑 무슨 얘기했어? 그럴 때면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부부 얘기예요. 시어머니도 아, 그래 그래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예전처럼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를 피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변화가 기뻤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너무 간섭했어. 미안해. 이제는 괜찮아요. 서로 이해하게 됐잖아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해 보이고 아내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자신도 더 이상 중간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지가 적금 통장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거 모으고 있어요. 아기 준비하려고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아이고, 잘했다. 민지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확실해진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도 함께 기뻐하셨으면 해서요. 민지의 말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너 마음 알아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특별히 잔치국수를 끓였습니다. 아기 생기면 이거 먹어야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끓여주세요. 식탁에 둘러앉아 국수를 먹으며 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 후 민지는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진 다녀왔어? 그 정도만 물으셨습니다. 민지도 중요한 것들은 먼저 공유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초음파 사진 봤어요. 보실래요? 시어머니는 기쁘게 사진을 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자연스러운 공유였습니다. 출산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 옷을 사오시면 민지가 고맙다고 안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을 부부가 먼저 의논한 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존중했습니다. 출산 후에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민지가 부탁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덧붙였습니다. 근데 너희 방식대로 할 거니까 내가 너무 나서진 않을게. 어머니.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기가 태어난 후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돌보며 행복해했지만 육아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키우는구나 하며 배웠습니다. 민지도 시어머니께 많이 의지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자꾸 울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해봐. 시어머니의 조언은 강요가 아닌 제안이었습니다. 민지는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준호는 두 여자가 아기를 사이에 두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몇 년 전 얼어붙었던 관계가 이제는 이렇게 따뜻해졌습니다. 모두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기를 재운 후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너희가 솔직하게 말해준 게 고마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준호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 해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받는 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 민지야. 우리 산책 갈까? 좋아요. 당신은 아기 봐줘요. 알았어. 다녀와. 평범한 일상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을 얻기까지 이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경계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딱 알맞은 거리, 그것을 찾는 것이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두 여자 사이에서 제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은 있습니다. 민진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았고 솔직하게 대화했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혹시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진 않나요? 아니면 너무 멀어서 외롭진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사랑으로 지켜가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 따뜻하지만 적당한 거리, 그것이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